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그리고 또 지난 에피에 이어서 긴 에피죠. 오늘은 협력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CSCL 중에 CS라는 그 컴퓨터 기반, 즉 컴퓨터가 어떻게 협력을 도와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기적으로 읽고 있는 논문이 한 편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렇게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읽고 있는 논문이 열여 편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협력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되게 정말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는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일단은 영어로 쓰여진 해외 저널이고요. CSCL 분야의 가장 유명한 저널이죠.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기도 하고, 이 논문의 저자가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 논문이 정말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제가 실명을 거론을 하면 정혜선 교수님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 교수님은 또 심리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그 CSCL이라는 분야를 또 아우르는 또 러닝 사이언스 학회의 학회장까지 지금 여기 이 임기를 또 하고 계시는 굉장히 멋진 분이시고 제가 또 존경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Seven Affordances라고 찾으시면 돼요. 어포던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협력을 돕는 테크놀로지에는 7가지 협력을 돕는 특성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협력을 테크놀로지가 도와줄 때는 이 7가지 특성을 잘 살리면 좋은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쉽게 무조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7가지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포던스는 사람들을 하나의 작업에 다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가 이 회의라던가 여기에 다 모이게 만들잖아요. 아니면 혹은 구글 독스 같은 거 이용을 하잖아요. 그럼 구글 독스라는 문서에 모이는 순간 그 문서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일단 작업을 같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의 작업을 같이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협력을 돕는 좋은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협력을 돕는 테크놀로지는 의사소통을 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도 굉장히 좋은 협력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렇게 화상회의 같이 뭔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건 좋은 협력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자원을 공유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좋은 협력의 속성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테크놀로지 자체가 공유하는 걸 도와주면 그건 좋은 테크놀로지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어떤 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공유 버튼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그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카톡방에 우리 팀 카톡방에 딱 옮기는 것이 굉장히 좋다면 그거는 정보를 공유하는 걸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고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많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뭐 드랍박스 이런 것 자체도 협력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어포던스를 얘기했는데 4번째 어포던스는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같이 모이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유하게 하는 간단한 게 아니라 이 협력의 과정 자체의 생산성을 좀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누가 어디를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딱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작업은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습니다라는 뭔가 그런 정보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그렇게 협력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처방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같이 뭔가를 만들게 하는 테크놀로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마인드마이스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인드마이스터가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모두가 마인드맵을 같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보는 순간 자꾸 클릭을 해보고 싶게 생겼어요.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되게 막 예쁜 색깔의 동그라미가 뿅 생기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 같이 뭔가 하나의 완성된 이 개념이 여러 가지 연결된 그림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테크놀로지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다음은 제가 이것만 얘기를 한 게 바로 저의 학위 논문 192페이지짜리인데 협력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협력학습의 중요한 테크놀로지 어포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협력은 제가 이제 지난 에피, 지지난 에피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1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여기 모이니까 0.2와 8과 막 9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다양하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하나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협력을 하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팀이 대체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이게 그다음에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람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우리 팀 전체가 지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왔어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단을 만들어주는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다들 조금 집단을 만들어주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프로젝트 팀 같은 거 요즘에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이런 거 개발해 볼 사람 구인합니다 라는 식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어떤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면 내가 정말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팀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것도 협력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포던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븐 어포던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약간 협력 툴을 만드는 약간 개발자라던가 그런 분들한테도 좀 중요한 사고의 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7가지 어포던스 중에 나는 지금 어떤 어포던스를 지원해주는 테크놀로지를 만들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개념적인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분야에 고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 에피를 시작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 그러니까 논문 찾는 곳에 세븐 어포던시즈라고 찾으면 무조건 이 논문이 나옵니다. 저 자꾸 약간 압박감이 들어요. 저 혼자 왠지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어포던스를 들으시면서 나 이런 협력 툴 사용해봤는데 재밌었어, 좋았어. 이런 걸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거 사용해보셨나요? 아니면 수업에서 적용을 해봤다던가 하는. 저는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얘기 들으면서 노션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을 커버하는 게 최근에는 정말 노션이 강력한 것 같아요. 물론 노션을 쓰면서 불편한 점도 당연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어포던스의 종류를 쭉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제가 써본 것 중에는 많은 걸 커버하는 게 노션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노션이라는 페이지 안에서 뭔가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뭔가 파일 같은 거 저장하고 공유하는 기능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같이 뭔가를 작업하면서 하나의 문서를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만큼 진행하고 있는가도 사람들이 다 떠요. 어디에서 뭐를 작업하고 있는지. 제 얼굴이 막 다녀요. 어디 커서 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다양한 어포던스를 진짜 다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노션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션이 또 완벽하진 않아요. 불편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노션 쓰거든요. 저도 노션으로 협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하나 있고, 저도 노션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몇 가지가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진짜 몇 가지 있어요. 제안하시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진짜.
노션에서 표 기능 쓸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동의. 강력한 동의합니다. 이 표하고 그림. 저는 그거 두 개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그 그림이 그 온라인으로 그 게시가 되면서 그림 복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그 표도 표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그 표에서 그 카운팅 안 되는 거. 엑셀 기능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냥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 그것만 몇 개 고쳐지면 저도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참 진짜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처음에 노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이란 정말, 그래서 저 갈아탔거든요. 원노트 쓰다가 저 원노트 뭐 에버노트 뭐 이것저것 노트도 전전하다가 다 이렇게 했는데 참,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 생각에도 처음 노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생각하면 네, 참 좋은 협력 도구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원래 이사 잘 안 가잖아요. 저 원래 뭐 하나 쓰면 되게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구글 드라이브도 옮기기 싫어가지고 돈 내면서 드랍박스도 쓰고, 구글 지금 G 스위트 무료 계정이 엄청 많은데도 제가 돈을 계속 내요. 이사를 잘 안 가요, 제가. 근데 노션은 제가 에버노트를 끊고 갔어요. 그만큼 파워풀하긴 해요. 그리고 에버노트랑 트렐로의 정보를 그대로 다 한 번에 옮겨져가지고 저의 이사를 또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노트 저 끊고 진짜 노션 갔는데 진짜 표만 어떻게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의 협력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트렐로가 있잖아요. 네. 이 트렐로는 그 노션만큼 정말 다양한 걸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트렐로만의 되게 특별한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트렐로의 기능을 노션에서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는 이 UI, UX적으로 이 트렐로의 기능을 노션이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렐로의 그 카드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굉장히 가시적인 요 방식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트렐로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저도 이제 저희 그 미인 협업을 하면서 트렐로를 처음 접하게 됐고, 처음에는 트렐로가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뭐 그저 그렇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쓰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일정 관리하고 프로젝트 관리하는 거가 좀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구글에서 확장 프로그램 쓰면은 그거를 되게 비주얼적으로 진도율을 어떻게 나가는지 딱딱 보여주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써보지 않았는데 에자일 스크럼 폴 트렐로 보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단점까지 보완한 게 완벽히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정 관리로서는 트렐로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어요. 저도 일정 관리에 있어서 트렐로만한 게 없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거 저희 끝나고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는 지금 찾았어요. 지금 찾아서 네네. 크롬에 추가를 눌렀어요. 빠르죠? 우리가 지금 노션이랑 트렐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강력하고 누구든 다 사용하고 있는 그 협력 도구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이 이 7가지 어포던스 중에 진짜 많은 것들을 거의 다 지원을 대부분. 이미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 일단 사람들을 오픈 카톡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단체 대화방 다양한 성격으로 만들 수 있게 하면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텍스트 채팅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답글 기능 있잖아요. 제가 그
그 학위 논문을 쓰면서도 우리 미인 멤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카카오톡이 이걸 알고 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협력의 대가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살짝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한 거를 성혜님이 받아서 얘기하고 그것을 지은님이 받아서 얘기하고 그거를 현지님이 받아서 얘기할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쌓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의 의견에다가 바로 답글 누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협력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해보고 싶은 연구가 이거 이렇게 아이디어 풀어도 되나? 그 협력을 카카오톡으로 시켜놓고 그 답글 기능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협력의 과정이라던가 성과가 훨씬 질이 좋아졌는가? 이거를 보면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카오톡이 의도하고 만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요즘에 거의 파일 저장되죠. 일정 관리되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일정 같은 거 보면 얼만큼 진행됐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되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이 쉽게 생각한 협업 도구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만 정말 좋은 협업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퓨처스쿨에서 라이브 클래스 강의를 하나 하고 있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협력 도구 뭐 쓸까? 방금 나온 거 노션, 뭐 트렐로, 뭐 진짜 별거 막 너무 막 고민이 되면서 막 구글 독스에서 이걸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구글 독스는 URL이고 가입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구글 독스에서 텍스트 치라 그러면 칠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정답을 찾았어요. 그냥 카카오톡. 가장 친숙하고 매일 쓰고 네. 누구나 다 알고. 강의안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카카오톡의 파워풀함을 예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온라인 협업 도구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이런 거를 많이 써보지 않았냐고. 근데 꽤 많은 걸 써봤지만 카카오톡만 한 게 없더라. 그래서 그냥 카톡 써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그 친구는 이제 노션을 쓰면서 자기는 너무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저 혼자 좋은 툴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협업을 하는 사람도 이 툴을 익숙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카카오톡만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들 카카오톡에 그냥 카톡 내용만 보내시는데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답장 기능도 처음에 썼을 때 단체 카톡방에서 어머 이런 기능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막. 몇 달 동안 그걸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일정 공유 같은 것도 어머 세상에 카톡이 이런 것도 해주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을 뭐 공유하고 리마인드 알아서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초대하고. 네. 초대하고 뭐 그리고 그 카톡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카톡 게시판 기능에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메모 남기면은 그냥 그 게시판은 계속 대화가 그 한 주제로 이어지니까 그것도 되게 활용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잔디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잔디라는 프로그램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그냥 뭐 굳이 카톡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카톡은 공짜인데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잔디는 이제 그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클라우드가 더 강력한 툴이고 이제 카카오톡은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저장이 이제 이렇게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업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잔디를 써야 되지만 기능적 자체로는 카톡과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툴로 이제 옮겨서 이제 저희 팀은 이제 회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화는 그냥 카톡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순간순간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카톡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중요한 문서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팀즈로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을 가지고 일을 하고 협력을 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퍼스널 그거 한 거를 넘어선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나의 개인의 의사소통 채널인데, 이 의사소통 채널과 업무 채널이 같이 섞여버리면서 자기는 이걸 분리하고 싶은 사람, 특히 이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의 일상, 나와 나의 일을 정확하게 분리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카톡으로 업무하는 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 업무의 예의?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까 전에 현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록에 정확하게 기록화되지 않는 것, 남지 않는 것, 찾아보기 힘든 것.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또 있어서 참 그 딱 업무 툴로 쓰기에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비슷하게도 슬랙을 또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그 코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슬랙이 그게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는 게 협력의 정답은 없다. 테크놀로지에도 정답이 없고, 협력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테크놀로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테크놀로지도 모든 것을 제공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무거워져서 오히려 맞아요. 두세 개는 같이 병행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프로그램 간 잘 연동이 되면은 그러면 정말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아까 지은님 말씀하실 때 덧붙이고 싶었던 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과 삶을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건 연장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그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걸로 학습 메시지 같은 거를 받고 약간 학습에 대한 알림을 받고 그게 아침에 오든 밤에 오든 주말에 오든 별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그거는 뭔가 나한테 뭔가 메시지가 오는 그냥 채널일 뿐이에요. 이게 일이든 뭐 사적이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90년대생이 온다. 약간 이런 책처럼 그 이후의 세대는 달라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학습과 업무는 되게 다른 거라고. 네. 그쵸.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해봤잖아요.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일 안 하는 경험도 해봤고, 그러니까 직장인의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그 경계가 삶과 일의 경계가 없는 프리랜서와 1인 기업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내가 출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한다, 퇴근을 한다. 경계가 딱 명확한 때는 그게 물론 편안함을 주기는 하거든요. 그 일과 삶이 딱 분리가 되는 그 경험이.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 이제는 사실 앞으로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일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잡러도 많아지고 디지털 노마드도 많아지고 뭐 1인 기업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 뭐 기이코노미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알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카톡으로 뭐 나는 절대 업무 얘기 안 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이거는 네트워크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카카오톡으로 업무 얘기를 한다. 그럼 나는 절대 안 할 거니까 배제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걸 온오프를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희 미인도 카톡방이 2개잖아요. 업무방이 있고 그냥 수다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희가 그냥 수다 떠는 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말에 거기서도 수다를 안 떨어요. 딱 근무 시간 내에서만 그냥 그 사이드로 채팅을 하고 업무 카톡은 당연히 더더욱 무조건
심지어 뭐 6시가 조금 넘어서 보내면 그것도 되게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퇴근길에 보내는 거여도 막 대화를 한창 하다가 6시가 딱 지나면 죄송합니다. 그냥 끝. 내일 다시 얘기하시죠. 참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가 끄고 킬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자와 그런 팀원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찔린다. 지금 제가 카톡으로 하는 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하나의 룰에 의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를 성실히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주말에도 카톡이 굉장히 많이 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카톡을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채널을 쓰시든지 그런 알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꼭 그 협업 툴에서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잔디라는 그 툴이 각광을 받았던 거는 자기가 그 알림 설정을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저는 카카오톡은 죄가 없다. 그걸 쓰는 사람들의 문화가 죄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 듣다가 너무 찔리는 게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저도 회사에 다닐 때는 당연히 6시 지나면 안 했죠. 근데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대학원이란 곳은 새벽도 밤도 자정도 없고, 평일도 주말도 없고, 출근도 퇴근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저희 연구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이 땅의 대학원생들이 아마 그럴 텐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대학원 생활 시작할 때는 몇 시 넘으면 카톡 안 하고, 주말엔 카톡 안 하고 이랬는데 어느샌가 12시가 넘었는데 당연히 깨 있으려니라고 자정이 넘었는데 생각하고 이거 언제 보내줄 거야? 뭐 이렇게 보내요. 저도 모르게 시간이 자정이 넘었다는 것도 모르고. 저기 임지영 랩에 계신 분들 그럼을 씹으세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 다 답을 해. 다 답을 하면서 씹으세요. 답을 하겠지 그럼. 너는 상사가 물어보는 너는 교수님이 너한테 새벽 2시에 진짜 너무 실망이다. 오히려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답 안 하겠니 너는? 원래 교수님보다 그 밑에 있는 박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방송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으로 씹겠다고. 죄송합니다. 빨리 넘겨서 마지막 툴을 하나 소개하고 끝나려고 하는데요. 아유 급하다 급해. 정말 소개하고 싶은 건데 구글에 PDF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는 이거를 어떤 분한테 추천을 하냐면 같이 논문 읽어야 하는 대학원생들한테 추천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스토리보드 같은 거 공유하는 분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개발 같은 거 하실 때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구글 그 PDF를 공유했을 때 메모를 달 수가 있는데, 메모를 어떻게 달 수 있냐면 이 화면 영역 중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드래그를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읽다가도 이 부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래라고 메모를 달아 놓으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저렇게 생각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스토리보드 같은 것도 사실 수정을 할 때 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기능을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실 피드백을 하기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만들었을 때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 화면에 이 부분에 있는 기능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를 바로 이렇게 긁어서 영역에다가 메모를 붙일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고, 이게 협력 학습할 때도 토론 기능으로 되게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적 주석 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석 달기 우리말로는 좀 이상한데 콜라보레이티브 어노테이션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혹시 뭔가 내용적으로 아니면 뭔가 이미지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갑자기 그 주석따기 얘기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아크로벳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어도비 아크로벳으로. 근데 이제 보통 그거를 무료 버전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프로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43개나 되는 기능이 있다고 그걸 개발한 동생이 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선 너무 유료를 안 쓰신다고. 유료 사용자입니다. 아, 진짜요? 아, 저도요. 근데 학교에서 해서 저 유료로 쓰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해주는 걸 모르고 1년치로 구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1년이 지나면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걸 놓치고 또 구독 연장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줌을 계속 돈 내고 있어요. 아, 저 줌을 4달째 돈 내고 있어요. 아, 다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만큼 많이 쓰니까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협업 도구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도 완벽한 도구는 없다라는 거. 협력이 다양한 만큼 테크놀로지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특성에 맞는 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모든 제가 최근에 본 논문 중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모든 테크놀로지는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게 테크놀로지가 성공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쓰게 되고 마치 카카오톡처럼 그게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 테크놀로지는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협업 도구도 우리가 일부러 의식해서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를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협업 도구가 무엇인지 그게 막 엄청 좋아 보이고 팬시해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카톡처럼 제가 자꾸 카톡을 얘기하는 게 그냥 대표적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만 그냥 어떤 도구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협력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 또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플로빈 하트트민 많은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 임지영 방에 있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알람 설정 필수.